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훈현입니다.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오늘은 89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부모님 병환을 케어하느라 지금 전남 장성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있거나 중요 업무를 볼 때만 제가 서울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 외의 시간은 전남 장성에서 부모님을 돌보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주 2차례씩 올린다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에 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88번째 영상이 업로드되고 오늘 89번째 영상이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것 같아서 구독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보험회사는 어떠한 식으로 보험사고를 조사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험금을 청구한다 해서 보험회사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입원비 일당 몇십만 원이나 의료실비 몇십만 원에 불과한 소액의 보험금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진료비 지불 영수증과 입퇴원 확인서 등 몇 가지 서류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험회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면책 사유나 아니면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이잡듯이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단체 카톡이나 밴드 등 여러 군데에다가 제 영상을 공유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험만 가입하고 제대로 보험금을 타먹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에서 벗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년 미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 또는 상해 또는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년 미만 이 조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매우 신중하게 보험사고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년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거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한다든가 과거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치료했던 병원의 의무 기록을 열람 복사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차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보험회사는 과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경찰서 전과 기록이나 그 다음에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탄 전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조사해서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과 그 청구 유형이라든가 사고 경위가 유사한지 같은 수법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고 정황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때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을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하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대신 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설계사한테 한 이상 자필 서명은 편의상 설계사가 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계약자는 변운년인데 피보험자는 갑순이인 경우, 이런 계약은 갑순이, 즉 내가 아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갑순이가 반드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기명란에 기명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직접 자필로 하여야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만약 갑순이가 서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자인 변운년이가 서명하거나 설계사가 서명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필 서명을 피보험자 본인이 하지 아니하고 계약자나 설계사가 한 것이 설계사의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별도로 보험업법 102조에 의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규정에 의해서 보험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회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틀린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보험회사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경위를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이잡듯이 사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부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그런 공사 인부였는지, 아니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직업이 변경돼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서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사무직 위험급수 1급에 대한 보험료와 공사 현장의 인부 위험급수 3급의 그 보험료를 그 비율로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뭐 행글라이더라든가 스카이다이빙이라든가 암벽 등반이라든가 자동차 경주, 오토바이, 동호회 이런 등등의 위험한 취미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고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출퇴근 자가용으로 청약서에 고지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 돈을 받고, 즉 유상운송이죠.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다 주는 용도로다가 자동차를 썼다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에 위험물질을 싣고 운반하는 용도로 자동차를 썼다든가, 그러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지 의무 위반 또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저히 사고조사를 함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로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조력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